핫 이슈에 대해서 세계의 핵심 질문을 던져서 시민 여러분들께 정보를 응축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용인대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체육계 미투가 또 불거져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여자 실업 축구팀인가요? 경주의 그 한수원, 예.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한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감독이 2016년도에 이미 이제 성희롱으로 책임지고 해임됐던 적이 있어요. 예. 이제 하금진 전 감독인데, 예. 근데 실명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게 보도가 예. 됐더라고요. 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이라 하더라도. 16세 이하 여자 대표팀 감독 떠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또 창단이 돼요. 이 경주 한수원 축구팀이, 여자 축구팀이죠. 예. 여기 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또 돼요? 2017년도 예. 3월에 한수원에 또 사령탑으로 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해임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자 축구팀에 이제 성폭행을 해왔다라는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스포츠 매체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한수원 관계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일이 16세 있었는데, 이하의 예. 선수들에서 성희롱 사건이 난 사람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우리 사설 학원에서도요 교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포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직 뭐 이쪽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매체의 폭로인데 2016년도에 그렇게 해서 물러났는데 다시 그 한수원 축구팀을 창단하면서 다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이 전 감독이 하 전 감독이 다시 사령탑으로 취임하는 이러면서 이제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것이 폭로가 된 겁니다. 참 작년에 정말 해임이 도대체- 됐죠. 작년에.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렸지만 네. 사설 민간 학원에서도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교사로 못 써요. 동네 학원에서도. 그런데 지금 무슨 체육계 내에 코치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전력 있는 사람을 그냥 넙죽넙죽 그것도 다른 곳에 옮겨가서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그 팀이에요. 한수원에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예. 이게 지금 처음에 최근에 보도된 건 조재범 전 코치의 일로 벌어졌지만 예. 체육계 지금 축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축구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얼마 전에 태권도 얘기 나왔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의 보편 타당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고 광범하고 구조적으로 예. 쌓여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친구 딸이죠. 네. 그 딸도 역시 이 빙상계에서 폭행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래서 결국은 빙상의 꿈을 접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사례더라고요. 경우죠. 뭐 어쨌든 체육계의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그 폭력에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좀 발본색원돼서 관련자들은 다시는 교육계로 못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력, 성폭력 뿌리 뽑는다. 국가인권위 체육계 실태조사 나선다. 인권위가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건데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긴급 성명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에 이어서 인권위가 나선 건데 솔직히 저는 문체부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국회의원한테 이해충돌 방지를 갖고 열심히 뉴스들이 이렇게 떠들던데 이 문체부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니까 뉴스가 보도를 잘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인권위가 나온 게 그런 이유겠죠? 2008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체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문체부도 이제 비슷한 대책들을 계속 발표해 왔었기 때문에. 재탕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도, 2010년도에도 그런 어떤 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2010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고요. 2008년도에도 뭐 10년 전입니다만 중국 학생 운동 선수들 대상으로 한 어떤 학생 선수들 인권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그 전혀 뭐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도 뭐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구조화돼 왔고 그런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인권위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스포츠 그 이제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예. 그 특별조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향후 할 일들 예. 이렇게 하면 뿌리 뽑힐 거다라는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예. 인권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인권위 끝장 조사 주요 내용은 이번엔 호락호락하지 않아입니다. 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와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이 의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석준 기획조정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번에 그 긴급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스포츠 분야에서 사실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위를 비롯해서 정부나 체육단체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최근 빙상이라든지 유도 이런 분야의 지도자에 의한 상습적인 성폭력 사건이 일회성이나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스포츠계의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의 근절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조사단은 이제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예, 조사단은 우선 인권위 소속으로 설치가 되고요. 예. 인권위에 경험 있는 조사관하고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1년 정도 기획조사, 진정사건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공무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은 그 문화예술계에 있었던 입장으로 그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현장에 특정한 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그 문제들과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을 잘 가려 뽑아서 배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야말로 그 조사를 했는데도 문제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그런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뭐 구체적으로 지금 구성은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세부 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 운영 계획은 저희가 일단 스포츠 전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의 정확한 현황을 실태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운동단체와 합숙시설, 뭐 그 태릉선수촌이라든지 예. 이런 합숙시설에 대한 진단 점검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국가적인 이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고 예. 선수라든지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 사안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법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남녀 등록 선수가 1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전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를 한다잖아요. 이제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네,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될 건가?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뭐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일단 실태 조사의 가장 그 1차적인 목적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실상을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조사 대상은 저희가 전체 종목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전 연령대를 좀 포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 종목별로 구분해 갖고는 전수조사 또는 예산이 저희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의 표본 조사를 샘플링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스포츠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서열 구조가 굉장히 확실하고 또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빙상이라든지 유도 이렇게 최근 의혹이 불거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서 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뭐 선수들과 지도자 등의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인권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면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선수, 그 지도자, 특히 이제 선수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대상별로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특히 이 체육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그 면담 조사를 할 때도 이런 인권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예. 이런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제 피해 부모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네, 이후에 엄청난 불이익들을 당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가 드러나기도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드러낸다는 건 그건 정말 용기를 냈다거나 아니면 피해가 극심한 그런 경우일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진행이 됩니까? 예, 실제 좀 저희 조사는 저희가 신중하게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태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게 하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재발 방지 이런 법적인 구제 조치를 예. 함께 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나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예. 피해 치유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개시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이석준 국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이제 저런 각오를 밝히고는 있으니까 좀 달라지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특히 특정 분야는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체육계 전체가 어떤 그 권력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 코치의 그 속된 말로 눈에서 벗어나면 예. 어떤 그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선수 생활을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얘기하지 못하는 예. 어떤 뭐 그야말로 2차 피해나 선수 생활을 못할까 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를 그 관련 부처도 그렇고 관계 분야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런 구조를 고치는 쪽에 뭔가 새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태조사 하고 이러면서 뭐 그런 건 하되 그런 건 예. 그것대로 해 나가고 예. 또 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 한편으로 예. 한국 체육의 어떤 그 구조 특히 이제 메달 위주의 그리고 특히 이제 메달 하나를 따느냐 못 따느냐 가지고 인생이 갈리는 예. 그리고 온 국민이 열광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메달을 하나 따고 더 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우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금메달을 따고 성적을 낸 사람이 이득을 올인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제가 그게요. 예. 메달을 그러니까 딴 사람이 실제로 막 승자 독식 비슷한 거예요. 승자 독식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딴 사람들이 완전히 그 권력을 일단 그렇죠. 장악하고 그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빙상계 보니까요. 링크가 없이는 연습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 링크를 마치 분봉해 주듯이 코치를 갖다 앉혀가지고 그걸로 권력을 갖다가 유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링크를 만들 때는 세금으로 다 만드는데 그렇죠. 왜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다 전행을 저지르면서 이득을 봅니까? 특정한 학교 예. 이번에는 이제 빙상 같은 경우는 한국체육대학이 예. 이제 거의 뭐 전권 행사에 왔던 거고 예. 전명기 교수가 이제 그 사실상 마피아라고 늘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잠깐 잊혀질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다가 예.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구조니까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메달을 딴 사람에게 모든 걸 전폭적으로 모든 향유하게 다 주고 네.
성적이 조금 모자란 사람은 거의 완전히 배제되는. 그렇죠. 이러한 그 야만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대 전명규 교수 진실공방 핵심 쟁점은? 자, 이번엔 빙상계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젊은 빙상인 연대와 전명규 교수의 진실공방인데요. 젊은 빙상인 연대 여준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명규 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과 또 인권위의 체육계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젊은 빙상인 연대 측에서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서 6명의 그 성폭행 피해자가 있다는 충격적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제보를 받으신 거죠? 네,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랑 해가지고요. 예. 네, 6건 정도를 알고 있고, 예. 저희가 확인한 건 2건 정도는 확인했고요. 예.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가 전명규 교수다 이렇게 지목하신 바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희가 입수한 그 카카오톡 그 내용을 봤을 때 예.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고 축소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라고 느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성폭행 피해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자회견에서 뭐 성폭행 피해는 뭐 몰랐다 하시고 폭행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은 심석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훈련을 해왔고요. 예.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선수고 예. 또 현재 국가대표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명규 교수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셨고 또 교수이시고 대한빙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셨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모르셨다 그러면 조금 책임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은폐를 어떻게 보면은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사실 전명규 교수가 지난해 국감에서 조재범 전 코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그런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의혹들은 다 부인하고 이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가 뭘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뭐 국감장에서 나왔듯이 본인 그 녹취에 본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는 전명규 교수한테서 자기도 폭행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전명규 교수가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압박을 내려줘서 폭행을 하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런 위에서의 압박 때문에 폭행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선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그 심석희 선수랑 조재범 코치랑의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고요.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 내에서까지 조재범 코치가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렸을 때 가르치던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르치려다 보니까 뭐 그런 폭행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또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조교를 했을 때 전명규 교수님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재범 코치의 가족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로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젊은 빙상인 연대 관계자가 그 조 전 코치에게 전명규 비위 사실을 알려주면 합의서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했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냐면 한 체대와 비한 체대의 권력 다툼일 뿐이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젊은 빙상인 연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계속 처음 연대가 생겼을 때부터 그런 파벌 프레임을 뒤에 저희 젊은 빙상인 연대 뒤에 누가 계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심석희 선수와 다른 선수들의 이제 피해 이걸 봤을 때 이런 사건을 봤을 때는
저희는 선수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벌 싸움이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조금 파벌 싸움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도자로서 좀 그거는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합의서를 써주겠다 그거는 저희가 합의서를 써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렇죠.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네, 피해자분들의 의지고 피해 선수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3만 명이나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 어떻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항상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이런 차후에 대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어떠한 새 신안이 나와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새 신안 자체도 새 신안이 어떠한 새 신안이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신안이 나와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빙상인연대 여준영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지금 또 확인된 게 이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실제로는 몸통일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준영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이 한체대 쪽에서 코치를 할 때 성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폭행이나 선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전명규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 젊은 빙상연대와 지금 이 전명규 교수와의 주장이 다른 게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 또는 성폭행을 몰랐다, 알았다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거기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고 보다 좀 핵심적인 거는 이 폭행이나 이런 어떤 성폭행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물림 비슷하게 왔던 게 아닌가. 지금 전반적인 정황을 보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코치를 할 때 코치를 하기 전에 이제 물려받았던 폭행 당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세습돼서 자신이 또 코치가 돼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그런 방법을 또 그대로 이제 전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과거의 악패나 적패 같은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일종의 전인격적 지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치는 또 폭행이나 등등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수를 지배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적을 올 수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하나의 카르텔 형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건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국가인권위가 이런 조치를 취해도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피해 접수 및 상담 이런 거, 구제 조치 취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만 또 하나 이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 일이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후적인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게 왜 자꾸만 발생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치느냐, 그 입법화하고 제도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사후적인 이런 조사만 가지고는 전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하면서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재범 상습상해 징역 2년 구형, 성폭행 혐의 처벌은 어떻게? 자, 지금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행 혐의만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직 이제 성폭행 혐의는 이제 검찰은 같이 공소장에 같이 쓰게 공소장 변경을 좀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 재판부는 이건 따로 별도로 공소를 하면 1심부터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오늘 이제 1심에서 똑같이 구형이 내려진 거는 성폭행 부분이 아니고 이제 2011년도부터 어떤 4명인가요? 심석희 선수 등 4명 상습 폭행한 것에 대한 구형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죠. 선고 공판이.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별건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변론을 제기하게끔,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가는 게 아니라 변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걸 왜 재판부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은. 공소장에 이제 같이 쓰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데 재판부는 이 두 가지가 독립성이 없다,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것과 성폭행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죠. 상습상해, 성폭행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따로 심리해야 된다. 1심부터 따로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뭐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니죠. 차근차근히 성폭행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겼는데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연관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폭행과 엄밀하게 말해서 상습 상해하는 것과 성적 폭력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조재범 전 코치란 사람이 그 심석희 선수 등에게 했던 것은 특히 이제 성폭행은 심석희 선수한테인데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은. 근데 이제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1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고 이것이 또 심 선수에게 별로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여자 유도도 또 여자 축구도 뭐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태권도에서도 나왔었고요. 예, 태권도에도 그렇고 이미 이전에 뭐 체조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왔단 말이죠. 체육계 미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워낙 그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이 뭐 대책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차제의 구조 자체를, 체제 자체를, 그리고 인식 자체를 고치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입법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인권에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체육계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런 게 적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한 적폐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체육 담당 공무원들이 몰랐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전명 뭐 교수들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무능이지만 뭐 체육 공무원도 이거 몰랐다면 무능이죠, 당연히.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이제 은폐고 이런 그렇죠.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